공매도를 하려면 교육도 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종목이 공매도 대상이 될지, 투자 위험은 얼마나 높은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흥국증권 송재경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공매도 저희 토론하기 앞서서 시장이 막 끝났는데 오늘 좀 시장이 좀 약했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코스피 시장은 한 1.7% 이상, 코스닥 시장은 한 1% 이상 좀 시장이 밀리면서 있던 걸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들어왔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미국이 어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미국이? 예, 첫 번째 그다음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장이 이틀 연속 약세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도 그와 걸맞게 반도체 업종이 좀 약세를 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좀 약세, 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로 일관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좀 약한 그런 기조가 유지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인이 샀지만 네. 외국인과 기관들이. 네. 자, 오늘의 주제 공매도. 우선 공매도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뭡니까 공매도? 예, 그 사이에 사실은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셔도 되는 네. 이 의미인데요. 보통 주식이란 거는 사서 기다리면 주가가 올라서 이제 수익을 거두는 그렇죠. 그게 아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해서 주가가 빠질 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주가가 떨어져도 돈 벌 수 있는 방법. 네, 그 방법입니다. 그 제일 좋은 거는 비쌀 때 남한테 빌려서 갖고 와서 시장에다 내다 팔고 더 싸졌을 때 시장에 사서 되갚으면 그 차익만큼을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서 주가가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한 방식이 공매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월 3일 다음 달 3일에 이제 그동안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방식이 좀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대주 제도라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개인들한테? 사실 기본적으로는 대주제도를 좀 확대 개편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면 그 전에는 아무래도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줘서 예. 팔 수 있는 그런 것의 풀 자체가 상당히 좀 작았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 이제 한 6개 정도 증권사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것을 좀 상당히 이제 앞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라는 말이고요. 다 하게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다까지는 안 해도 지금 네. 현재 6곳이 지금 당장은 이제 5월 3일부터는 17군데 정도로 확대가 되고요. 17개요? 예, 이것이 연내에는 이제 한 28군데. 왜냐하면 네. 이제 전산 개발이나 이런 데 시간이 일부 더 필요한 증권사들이 있어서 예. 어쨌거나 거의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많이 이제 소위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좀 더 확대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돈을 뭐 빌려주는 금액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지금 저 밑에 규모 같은 것도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전에는 한 200억 정도밖에는 안 빌려줬다라는 거고 저것은 아마도 이제 실제로 공매도 됐었던 규모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이 대상 자체가 저렇게 한 17군데 장기적으로 28군데까지 늘어나면은 정말 한 2조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수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주식을 그 규모가 빌려줄 수 있는 이제 대상이 한 2조 4천억까지 확대가 될 수 있겠다. 저것이 그대로 다 공매도 규모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소위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이 공매도란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사서 기다리면 주가가 빠졌을 때 버틸 수만 있으면 결국은 올라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공매도라는 건 만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잘못 소위 개인 투자자들 간에 이제 초기 하시는 분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손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예. 규모의 제한을 좀 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한을 뒀습니까? 그래서 1단계는 이제 3천만 원까지만 이제 그 공매도 규모를 최대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신규 투자자는 3천만 원밖에 못 빌린다. 3천만 원밖에. 3천만 원까지만 팔 수 있다. 3천만 빌려서 원씩만 팔 수 있다. 네네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거래 횟수가 한 5번 이상 정도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경험이 좀 쌓이면 한 7천만 원까지 이제 확대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네. 이것이 이제 결국 이것이 어느 정도 더 2년 이상 경과가 되면 네. 이제 제한 없이 거의 기관 투자와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공매도를 전략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신규 처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교육도 받아야 된다면서요? 공매도 교육도? 예, 지금 사실은 파생 거래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일종의 투자자 교육 측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 공매도를 하는 것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나중에 미연에 어떤 일어날 사고 내가 몰라서 일어날 사고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교육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잠깐 화면에 나왔는데 공매도 할 수 있는 종목도 지금 다 되는 건 아니죠? 제가 되는 거죠? 예, 이건 이미 이제 이미 그 공시가 알려져 있는 건데 예.
코스피 200 종목, 예. 코스닥 150 종목, 그러니까 거의 이제 대형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죠. 네. 이 종목들에 한해서만 이제 소위 이제 공매도가 허용이 되는 거고요. 그때에 맞춰서 이제 대상이 되는 지금 증권사들 28곳까지 가면 2조 4천억까지 빌려서 공매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매도가 이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개인들이 좀 못했는데 많이 이제 널리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시장에 뭐 변동성이 커질까요? 아니면 뭐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제 이걸 당장은 이제 과거의 경험에서 네. 이제 갖고 와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공매도 금지를 했었던 게 2008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08년.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예. 그다음에 2011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유럽 예. 금융위기 때. 예. 이 두 번 때 실질적으로 그 공매도 금지가 끝나고 나서 해제됐을 때 예.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결론은 올랐습니다. 아, 공매도 지수가 금지되고 해제됐을 때 올랐다. 네, 걱정은 공매도 때문에 해제하고 나면 막 팔아갖고 지수가 빠질 것 네.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물론 이제 말씀드린 공매도 기간 중에 2008년, 2011년은 박스권을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올랐던 결과가 있는데 다만 이번은 박스권 기간이 아니라 그 공매도 기간 중에 계속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이 과연 지난 두 번과 똑같을 거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워낙 국내의 그런 수출이나 이런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급락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관심은 공매도가 허용이 됐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교육을 받은 다음에 공매도 종목을 골라야 될 텐데,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은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네네. 혹시 증권회사에 보면 이 먹잇감인데 공매도 투자 대상 어떤 종목들이 지금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들 꼽히고 있는 게 그 사이 당연히 많이 오른 종목. 많이 오른 종목. 자기가 적정하게 가야 될 주가보다 너무 급하게 많이 오른 종목들. 그런 종목은 당연히 이제 빠질 확률이 높으니까 예. 공매도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환 사채 같은 예. 이제 시장에 그러니까 물량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전환 사채 같은 경우는 그 전환가와 비교해서 소위 공매도를 활용한 롱숏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이런 것들 위주로 충분히 이제 사실은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한 종목. 네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이제 공매도 기간 한 6년 동안 공매도가 있었던 그런 그 기업들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외인 비중이 좀 많이 높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많이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대형주 위주들이었다는 거고요. 네. 코스피, 코스닥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시에 이제 실적이 안 좋거나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이었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공매도를 많이 일으킨 대상이 타겟이 됐던 그런 종목들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높고 시가총액이 크고 실적이 안 좋거나 안 좋아질 것으로 보는. 네네네.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뭐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안타깝지만 또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전반적으로는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월 20일까지도 수출이 지금 초호황입니다. 지금 그 조업 일수 기준으로 36%,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36%또 30%. 예, 성장을 또 이번에 수출이 또 증가하고 있거든요. 3월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은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도 많고 대형주이긴 하지만 대형주와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수출이 지금 호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좀 올해는 적어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라내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래요? 그럼 외국인들도 사실은 공매도를 활용해서 많이 이제 매도를 통해서 실적을 걷고 싶게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구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구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흥국증권은 좀 혹시 꼽은 종목 없습니까? 예, 맞아요. 일단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공매도 금지되기 전에 네.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종목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좀 뭐 바이오 얘기를 많이 하던데 바이오 네, 종목들이 가치가 과대평가됐고 공매도 잔고도 굉장히 높았다. 뭐 코스닥 쪽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HLB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매도 타깃 아닙니까?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 그 바이오주가 상반기에 되게 좋았다가 고점대기 많이 조정들을 받았었습니다. 이미 많이. 근데 이제 그 많이 올랐다 많이 조정받다는 얘기는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비쌌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공매도가 실시된다 해도 이미 좀 기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네들의 영향이 물론 일부 있는 종목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조정받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두들겨 맞을 가능성은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예전보다 좀 말씀을 낮아졌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을 아주 증시를 뒤집어 놓았던 게임스톱. 네. 이제 공매도를 하니까 개미들이 막 달려들어서 받쳐고 하는 그런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네네. 그런 일이 우리 시장에서 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만약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해놓으면 외국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는 그걸 따라갈 확률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미국에서도 게임스탑 같은 그러한 그 현상이 일었던 게 1월 달에 좀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좀 많이 시들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공매도 대상 기업들을 오히려 더 사갖고 급등시키면서 쇼커버링으로부터 수혜를 얻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한 사람들이 억지로 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한 이제 투자 전략이었는데 개인들의 국내에서는 그 정도까지 좀 많이 공매도가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당장 그것이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개인들의 거래량도 좀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월과 같은 현상이 국내에 그대로 재현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개인이 이게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네. 증권회사가 주식을 빌려준다고 해도 외국인과 이런 기관들이 공매도는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겠죠. 앞으로 네네네. 어떨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게 공매도는 이제 마치 우리가 주식을 사서 오래 기다리는 것처럼 공매도도 사갖고 그냥 팔아갖고 오래 기다려서 수익을 얻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매도는 만기라는 게 있어서요. 만기가 3개월, 3개월,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3개월인데 3개월 돼서 만약에 제가 이제 다시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갚아라 그러면은 사서 갚아야 사서 되거든요. 갚아야 되는데 네네. 그때 이미 올라버리면 올랐으면 손해 보면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이앤홀드라고 그러잖아요. 사서 기다리는 전략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팔아서 기다리는 전략이 없고 그걸 또 다시 중간에 소위 롤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어렵고 그다음에 공매도라는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소위 이제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롱숏을 통해 갖고 같은 방향으로 사고 팔면서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들한테 가능하면 공매도가 열려는 있지만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좀 거기서 벗어나 계신 것이 오히려 좀 더 주식 투자에서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공매도는 정말로 단기적으로 할 가능성이 하실 분이 아니면 그게 좀 장려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교육 받고 한번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뭐 텐데. 굳이 이제 아니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 예.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서 큰 돈을 벌려면 본인이 이 주가는 앞으로 무조건 떨어질까라는 확신이 있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외부에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그 기업이 엄청 안 좋아질 거라는 걸 미리 알아야 되거든요. 이 둘 다 만만치가 않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 해치펀드 공매도 전문 해치펀드들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리서치를 해갖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투자가 없이는 성공한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아예 그럴 바에는 굳이 어려운 길 택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 싸게 사서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매도 생각하지 말고 괜찮은 기업을 발굴하는데 차라리 시간을 쏟아라.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재개되는 공매도 투자 전략 위험성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